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안과 전문의 정민수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결막염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결막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꺼풀판 안쪽을 덮고 있는 부분인 눈꺼풀판 결막염, 결막과 안구의 앞에 흰자위에 해당하는 공막을 덮고 있는 부분인 눈알 결막,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구석 결막으로 결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막은 눈꺼풀 안쪽과 눈의 흰자위를 덮고 있는 점막으로 이곳에는 면역체계와 관련된 다수의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자극에 반응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중 알레르기 반응으로 결막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인으로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봄, 가을철의 꽃가루, 공기 중의 미세먼지, 동물의 비듬, 집 먼지 진드기, 곰팡이, 풀, 음식물, 비누, 화장품 등이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눈의 결막에 접촉해 비만세포, 호산구 또는 호염기구 등의 면역세포를 통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히스타민과 같은 여러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돼 결막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감기약과 먹는 약,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 등이 더욱더 보고되고 있습니다.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의 증가로 알레르기 결막염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는 2016년 약 194만 명에서 2020년을 넘어가면서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매년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의 약 20%가 9세 미만 유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동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고 개인 위생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의 결막이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상은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 결막의 충혈, 눈의 화끈거림 등을 통한 통증, 눈부심, 끈적하고 투명한 분비물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눈이나 눈꺼풀이 가볍다 또는 눈에 통증이 있고 따끔거린다, 결막에 충혈이 나타나고 눈꺼풀이 붓는다, 투명한 각막 주변이 적자색으로 변한다, 결막에 젤리 같은 눈곱이 생긴다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자각 증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꺼풀이 가렵다, 눈에 화끈거림을 동반한 통증이 있다, 눈꺼풀이 부어오르는 눈꺼풀 부종이 있다, 눈에 이물감과 발적이 있다, 눈에 눈물량이 증가해서 투명한 분비물과 눈곱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증가한 눈물이 눈물샘을 타고 코로 나와서 코가 막히거나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며 증상이 심하면 결막이 붓고 출혈이 발생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은 원인 물질, 임상, 양상, 동반된 전신질환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알레르기 결막염의 가장 흔한 형태는 꽃가루에 의해 발생하는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양쪽 눈의 가려움, 따가움, 충혈, 끈적끈적한 분비물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봄이나 초여름에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도 있습니다. 먼지, 동물의 비듬, 집먼지 진드기 등의 원인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며 증상은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과 유사합니다.
계절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봄철 각결막염이 되겠습니다. 이 결막염은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해서 사춘기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이 따뜻한 봄과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며 남자의 발생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가족력도 있을 수 있으며 아토피, 천식, 습진 등의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토피 각결막이 있겠습니다. 이 결막염은 대개 아토피 피부염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병 환자로는 남자가 많고 1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40, 5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뚜렷하고 원추, 각막, 백내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망막박리 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결막염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과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대 유두 각결막염이 되겠습니다. 이 결막염은 주로 위쪽 눈꺼풀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결막염의 일종입니다. 대개 콘택트 렌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콘택트 렌즈의 위쪽 눈꺼풀 안쪽의 결막이 맞닿으면서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결막염은 주로 콘택트 렌즈가 결막에 자극을 주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렌즈 착용을 중단하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을 하면 5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경우로 꽃과 풀의 꽃가루, 황사,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통년 알레르기 결막염은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나타나는 경우로 미세먼지, 동물의 털, 진먼지 진드기, 화장품 가루 등이 되겠습니다. 봄철 각결막염은 날씨가 더워지거나 건조할 때 나타나는 경우로서 어린 나이에 드물게 발생하며 대부분 성인이 되면 사라집니다. 환자의 40에서 75%는 습진, 천식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 병력과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40에서 60%는 아토피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토피 각결막염은 아토피 피부염, 습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로 주로 10대 후반에 발생하며 30,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15에서 65%에서 동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유두 각결막염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로서 콘택트 렌즈 착용, 수술 후에 봉합사 노출, 안내 삽입물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진단 및 검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청취하고 임상적 증상과 진찰 소견에 따라 진단을 합니다.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충혈 정도와 부위, 분비물의 양상, 결막염 반응 정도, 위치와 각막염의 합병증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알레르기 결막염의 종류에 따른 특정적인 염증 반응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 또는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드물게 삼출물이나 결막의 표면을 긁어 얻는 검체에서 염증 세포의 유무와 종류를 파악해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결막의 충혈, 결막 부종, 유두비대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원을 내원하시면 세극 등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막의 충혈과 부종 소견 사진, 눈꺼풀 안쪽의 유두비대, 심한 경우 각막 궤양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점상의 각막 변경과 플로레신 염색으로 더 명확히 관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환자의 거대 유두 사진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회피요법과 약물치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회피요법은 원인이 되는 물질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생활 환경에서 원인 항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인 물질은 피부 항원 접촉 검사로도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생활 환경에서 증상 발생 또는 악화의 경험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히스타민제, 비만세포 안정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혈관 수축 점안제 등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결막염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꽃가루나 미세먼지, 황사가 많은 날은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가능한 창문을 닫아 원인 물질을 피하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렌즈보다는 안경 또는 보안경을 착용, 바람에 의한 이물질을 방지합니다. 가장 많이 시행할 수 있는 대중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가렵다고 비비게 되면 손에 묻은 이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막의 상처와 다래끼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냉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가렵다면 얼음을 싼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과 결막의 부종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가운 인공 눈물로 눈을 씻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중적 요법을 통해서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약과 경구약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의 근본 목적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려움증, 충혈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막아주는 항히스타민 안약을 제한하기도 하며 만성일 경우에는 비만세포 안정제를 사용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약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단일요법 또는 복합요법이 행해지며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환자에게서는 사이클로스포린 제제의 성분의 약제를 사용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소염제와 항히스타민제를 경구약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출 시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눈물 안약을 사용해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체질적인 문제이므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 관리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과 약한 약물로 시작을 하여 조절이 안 되면 강도를 높이는 단계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쓰이는 약물로서는 먼저 항히스타민제,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치료 약물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가려움증, 충혈, 부종 등의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경우 증상은 완화되지만 졸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세포 안정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막는 약물로 급성 증상의 치료보다는 증상의 예방이나 치료 유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혈관 수축 점안제가 되겠습니다. 결막 부종과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약물로, 하지만 과용하게 되면은 다시 중지한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단독 사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 점안제입니다. 염증 조절 효과가 강하고 빨라 심한 알레르기성 치료에 쓰이지만 장기간 사용 시 안압 상승, 백내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약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간지러움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 성분, 충혈을 완화시켜주는 혈관 수축제 성분이 있습니다.
혈관 수축제 성분은 장기 사용 시 내성과 리바운드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항히스타민 작용과 세포 안정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케토티펜, 올로파타딘, 에피나스틴 성분의 약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특히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생기기 2주 전부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시즌에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농도의 약제들이 나옴으로써 증상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먹는 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는 치료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항원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가 시행되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로서는 냉찜질, 인공눈물, 환경의 정화, 시원한 온도 유지, 렌즈 사용 중단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서는 점안약, 심하지 않은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며 만성적인 경우에는 비만세포 안정제를 사용합니다. 최근 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작용 약물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구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신 알레르기를 동반한 경우에는 경구용 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며 그 이외에 거대 유두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치료제로 약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올바른 안약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손을 씻고 소프트 렌즈 등을 제거를 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눈을 위로 향하게 하여 엄지와 검지로 아래 눈꺼풀 아래로 잡아당겨 점안할 공간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4번 공간에 눈꺼풀 속에 지시된 양의 안약을 넣게 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눈 안쪽을 지그시 눌러주고 두세 번 눈을 깜빡거린 후 1, 2분 정도 눈을 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청소와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안경을 착용을 합니다. 특히 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먼지 진드기를 막아주는 베개 커버나 매트리스 등을 고려하고 애완동물은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이 생기면 눈을 비비지 말고 차가운 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예방책으로도 증상이 심해진다면 점안약이나 경구약 등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에도 특히 동물의 비듬이나 먼지, 진먼지, 진드기 등이 대표적이므로 침대에 비닐 커버를 씌우고 침구를 자주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털이 날릴 수 있는 카페트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공기로 매개되는 꽃가루가 원인인 경우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 샤워를 하는 습관도 알레르기 결막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은 깨끗이 자주 씻고 눈은 되도록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집안의 습도는 50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살균, 표백제 등을 사용하여 집안의 곰팡이를 제거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고 눈을 비비지 않습니다. 외출 후 철저한 위생관리와 철저한 콘택트 렌즈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안에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을 제거하며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안약을 사용하시고 함부로 쓴 안약은 증세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먼지가 많은 날에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 진드기, 진먼지, 집가루, 동물의 털 등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시고 눈을 비비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차가운 찜질이나 냉장 보관된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치료 시기가 늦게 되면은 염증, 안구건조증의 악화, 각막에도 염증이 발생하여 시력자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유발되었다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전문의와의 진단과 치료를 그리고 상담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만성적인 염증 질환으로 증상이 약화되지 않도록 평소 알레르기 원인 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치하게 되면 안구에 각막염, 백내장, 원추각막, 망막박리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눈이 불편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 안약을 사용해야 하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